제가 옛날 저 세탁기 광고하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에 나온 세탁기 광고가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번 봤는데, 저런 광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통과 판이 반대로 돌아서 뭐 힘차게 빤다, 뭐 이제 이런 구호를 외쳤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탁기 광고가 그 느낌 오래오래 간직하도록 하는 식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 세탁기가 얼마나 세척력이 좋은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만 얘기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요즘은 커피 음료 하나를 광고할 때에도 거기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마케팅의 추세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케팅으로 바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가장 극대화된 영역이 소위 명품 산업의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은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이란 단지 물건을 팔아내는 과정이 아니고, 마케팅이란 하나의 공산품이, 아주 몸이 건조한 공산품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담아내는 과정이다 하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요즘은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보면 단순히 저 제품은 자동차다, 비행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의 브랜드가 안전을 상징한다든지 안락함을 상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단지 상표나 상품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구매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명품업체들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란 그레이스 켈리라고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배우가 유럽의 왕실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살아있는 현대판 신데렐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가자마자 또 임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와서 기자회견 같은 걸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임신한 사실을 발표했죠.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레이스 켈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 있던 시기였는데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까 아주 커다란 뉴스가 됐습니다. 근데 그날 그레이스 켈리가 자그마한 백으로 자기 배를 살짝 가리고 나왔는데 그 백을 제조했던 회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실에 쫓아가서 그 백에 켈리란 이름을 붙여도 되냐는 허락을 받아내고 그 이후로 그 백에다가 켈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켈리백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켈리백은 정말 수많은 여성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켈리백보다 더 아름다운 디자인의 또 우아한 핸드백이 많이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그 그레이스 켈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아함이라든지 그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백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도 그 수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창업자나 그 디자이너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샤넬은 아시다시피 이제 코코 샤넬이라고 어떤 굉장히 비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천재 디자이너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일 유명한 향수 중에 하나가 샤넬 넘버 5라는 향수가 있어요. 그때 들어보셨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향수의 이름치고는 정말 멋이 없지 않아요? 5번 향수. 네? 요새 향수들 이름이 얼마나 멋있는데 이름이 5번이에요, 5번. 그 코코 샤넬한테 향수들 쭉 갖고 와서 사장님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했더니 5번째 게 제일 좋다. 그래갖고 걔를 5번 향수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건조한 이름을 가졌는데도 샤넬 넘버 5는 지금도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향수입니다. 마릴린 먼로라고 미국의 굉장히 섹시했던 여배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배우한테 기자들이 굉장히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밤에 잘 때 뭘 입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마릴린 먼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샤넬 넘버 5. 야하죠? 그렇죠? 네, 이 말이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고 수많은 소비자들의 뇌리 속에 샤넬 넘버 5는 굉장히 섹시한 향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5번이라는 아주 재미없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향수에게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품질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에 가보면 이태리에서 무슨 구두 만드는 장인이 와서 직접 수공예를 해서 뭐 완벽한 품질의 어떤 그 가죽 구두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시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또 명품업체 본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나의 핸드백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그 핸드백을 만드는지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지금 보고 계신 건 어느 만년필 회사의 그 마케팅 자료인데 만년필 촉 하나를 만드는데 수공예로 뭐 거의 100번의 공정이 들어간다 하는 이런 완벽한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소비자에게 들려줌으로써 이 제품이 얼마나 다른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다른 제품인가를 보여줍니다. 저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포브스라는 잡지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었던 CEO 1위로 뽑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이고, 요즘 신문의 경제면이나 디지털 면을 보면 저 사람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오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요즘 화제가 되는 뭐 아이패드니 아이폰이니 또는 mp3 플레이어인 뭐 아이파드니 하는 제품들을 저 사람이 전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분은 굉장히 천재적인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인생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자기가 세운 매킨토시 컴퓨터가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니까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아이팟으로 극적으로 부활을 했다든지, 지금도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암을 이기고 다시 경영에 복귀를 했다든지, 스티브 잡스의 안색이 조금 좋지 않다, 요새 건강이 안 좋다, 뭐 이제 이런 소문이 한번 돌면 애플의 주가가 크게 빠질 만큼 저 사람의 그 리더십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요즘은 저렇게 CEO들도 브랜드의 이야기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은 CEO의 역량, CEO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이 가지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아함으로 표상되는 품질의 완벽성, 그리고 그 제품이 가지고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들이 품질의 완벽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굉장히 근접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능력이 세계 소비자들한테 우리 한국의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재미있고 신비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에서는 아직도 약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란 사실 굉장히 문화적 맥락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서양 사람들한테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이 동양적인 아름다움, 한국적인 고전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이 이제 좀 재평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문화도, 전통적인 문화도 굉장히 새로운 것으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우리나라도 곧 명품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영역에서는 거의 이제 명품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대를 가지고 한다면 세계적인 명품이 우리나라에서도 곧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근데 명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렇게 고가품인데도 요즘은 명품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명품 혹은 사치품 또는 고가품에 대한 소비는 최근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소크라테스도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낭비가 심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로마 시대에도 보면 그 귀족들이 사치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글들이 있고 그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하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거기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미국의 부유층들이 낭비를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고 그래요. 의복은 권력의 가장 우아한 표현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의복이나 소비물로 자기 지위를 표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싼 물건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